오늘 과학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아까 물 이야기 잠깐 좀 드렸는데 정확히 뭐가 물입니까? H2이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모여있는 분자를 물이라고 합니다. 수소 2개, 산소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물이에요, 걔는? 여기 물 분자를 제가 확대시켜서 갖고 왔습니다. 아, 요게 이제 물입니까? 네, 빨간색이 산소고 네. 파란색이 수소입니다. 요 모양으로 딱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게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가기도 합니까? 좀 어렵고요. 물 분자 하나의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체인 얼음이 되느냐, 액체인 물이 되느냐, 수증기가 되느냐는 이 모양은 유지한 상태로 얘들이 여럿 있잖아요. 걔들이 어떻게 배열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바뀌는 거지. 네. 물 분자 하나가 모양이 많이 변하진 않습니다. 얘는 어디서 온 애야? 아니면 그냥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구에 물이 되게 많잖아요. 표면의 70%를 이제 물이 채우고 있는데 지구의 바닷물, 강물 이런 많은 물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는 아직 우리가 잘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땅 속에 지하수 같은 걸로 스며들어 있다가 얘네가 뭐 증발하고 폭우가 내려서 바다를 채웠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구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오래전에 고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달리 엄청 뜨거웠습니다. 표면이 암석 같은 게 없고 다 그냥 격한 충돌 때문에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마그마의 바다 시기가 있었어요. 죽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굳기 전에 지구에 해당하는 네네네. 거죠. 그런 어린 시절의 지구를 생각했을 때 지구를 만들 때부터 지금처럼 많은 양의 물이 정말 재료로 쓰였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구에 있던 물이 지구의 바다를 채웠다기보다는 지구 바깥에 다른 우주에 있던 물들이 지구로 와서 보급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지구는 저 태양에서 나온 애야? 아니면 그냥 저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태양 근처에서 그냥 뭉친 애예요? 우리 태양계 같은 일반적인 항성계는 다 커다란 가스 구름이 반죽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아마도 그 가스 구름이 반죽이 되어서 정중앙에 태양이 빚어지고 태양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되었겠죠. 우주먼지들이 우리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 물이라는 게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어디선가에서 공급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들 과학자들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사실은 최근까지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후보지가 어디였냐면 지금도 태양계 가장자리에 가면 네. 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요. 특히 해성 같은 얼음 덩어리 천체들이 있죠. 해성들이 태양계 안쪽으로 쑥 날아오면서 이제 긴 꼬리를 그리기도 하는 게 이제 해성인데요. 이 해성이 가장 유력한 물의 원천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해성에 얼어있는 물과 지구의 물을 그 성분을 비교하는 이런 시도가 많았어요. 비슷해요? 이게 되게 좀 난감한 게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성에 착륙까지 했거든요. 로제타라고 하는 탐사 미션을 통해서 해성에 착륙한 다음에 그 속의 얼음 성분을 확인합니다. 했더니 지구의 물과 해성의 물은 달라요. 달라요? 네, 이걸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수소의 동위원소 함량으로 비교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동위원소 함량이 변하는 거는 타임스케일이 되게 길 테니까 우리가 그 지표로 쓸 수 있는데요. 중수소 함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해성은 지금은 후보군에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오. 대신에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해성까지는 아니고 소행성에 얼어있던 물들이 보급된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소행성들을 탐사해보니까 소행성의 물은 우리 지구와 좀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소행성이 더 이제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행성에서 있던 어떤 생명 물질이 지구로 와서 생명이 탄생했을 수도 있겠네요?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성 탐사 로제타 미션에서 지구의 물과 해성의 물이 다르다는 걸 알아냈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발견도 있었어요. 해성에 글리신이라고 하는 꽤 복잡한 분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글리신은 지구 생명체 DNA를 구성하는 분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전까지는 글리신 정도로 복잡한 분자는 해성같이 척박한 환경에선 자연적으로 조합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성분들이 지구에서만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구 바깥의 해성과 소행성에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완성된 상태로 걔네가 지구에 왔을지도 모르고 모두 다 지구에서 조합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상태로 지구에 왔을지도 모르고 걔네가 이제 지구 생명체의 재료가 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구 안에서 뭐 원소들이 모여서 이제 생명이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외계에서 왔던 것이 우리 생명의 기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참 이 과학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미싱 링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빅뱅부터 별이 만들어지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생명의 재료에 해당하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에 지구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는 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소 레벨의 재료가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명확히 그림을 좀 그리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할 일 다 했고요. 아, 이제 지구과학자들이 그 다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질학자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그 남극에 막 얼음 같은 깊이 파보면 옛날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극의 그 빙하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가 보니까 그 지질학의 가장 그 일반적인 법칙, 지층 누층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되고 위에 있는 것들이 젊은 거다. 이제 그런 단순한 법칙에 따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최근에 온 눈이 쌓인 거고. 그렇겠죠. 근데 깊이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빙하의 얼음 사이에 있는 대기를 직접 뽑아서 측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조성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재밌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 CO2가 원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빙하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게 그 산업혁명 전에는 CO2의 농도가 빙하에 포집되어 있는 공기 중에 낮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거죠. 오래된 얼음은 몇 년쯤 됐다고 지금 혹시 밝혀진 거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남극이 얼어붙기 시작한 걸 뭐 한 4천만 년 정도로 잡으면 아, 4천만 년 전에 남극이 따뜻했어요? 그렇죠. 빙하로 덮여있지 않았죠. 아, 그래요? 가장 오래된 건 4천만 년을 넘을 수는 없을 테고 근데 4천만 년까지 뚫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관심 있는 건 몇만 년 수준이다 보니까 몇만 년 수준까지 뚫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대기 조성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아, 그럼 대략 그럼 4천만 년 전에는 그러면 지구에 지금보다 물이 훨씬 많았겠네요? 지구 물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고 전체 형태가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면의 그 높이가 높았겠네요. 그렇죠. 바다에 얼마나 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표만 이야기했을 때. 바다의 물의 양이요? 지구 내부까지 하면은 지구의 물이 가장 많은데 어디냐 하면은 지구 내부에 멘틀에 제일 많아요. 그래요? 많아도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지금도? 예, 예. 가장 많아요. 광물 속에 물이 다 들어가 그렇죠. 있는 다 들어가 추정은 못 하는데 여러 가지 도를 분석하고 나서 바닷물보다 더 많다고요? 훨씬 많죠. 왜냐하면 멘틀이 그 사이즈로 봤을 때 지구의 80% 차지하고 이게 질량으로 봐도 67%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기 현상이긴 하지만 지구 내부에 이산화탄소 탄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네. 지구 내부를 모르면은 뭐 탄소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표만 봤을 때 97%가 바다에 있어요. 물에 97%가 나머지 2점 몇 프로가 빙하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강물이라든지 뭐 호수 이런 것들은 빼도 되는 없어도 된다고 봤는데 없는 걸로 쳐도 되는 그 강물이 그렇게 많은데 호수도 많고 한데 오히려 유의미한 거는 지하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하수에 드러나는 게 이제 강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하수는 그래도 뭐 0점 몇 프로는 되는 이런 수준인데 강물은 뭐 지워도 되는 정도 숫자. 아마존강 그렇게 긴데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2%에 해당되는 남극의 빙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바다로 있다 보니까 그때는 훨씬 더 이제 해수면이 높았던 거고 아직 남극 빙하가 뭐 굉장히 많이 녹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일어난다면은 정말 지구 환경은 크게 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멘틀 속에도 물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멘틀이 고체임에도 유동성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건가요? 그게 없어도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온 고압에서는 그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는데 그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런 순수한 물이라는 윤활유가 없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멘틀이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더 페이지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물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멘틀 속에 있는 물이 멘틀에 있었던 것뿐이 아니라 지표에 있는 물이 다시 멘틀로 들어가고 멘틀에 있는 물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에 있는 물이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큰 순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은 이제 모든 만물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 없는 생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건 고정관념인가요? 근데 물이 정말 독특한 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물 얘기만 해도 우리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물질이에요. 비열이 크다는 건 뭐죠? 그거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도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태양이 지구의 기후를 결정하고 아,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도 아주 독특하고요. 물이 다른 알코올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100도에서 끓는 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거든요.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되는 온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극성 분자라서 그 다른 극성을 갖고 있는 분자들을 잘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외부의 에너지에도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어떤 안정성 같은 걸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정말 많습니다. 알코올은 알코올일 뿐이에요? 아니면 물 섞은 거예요? 소주 같은 거는 그렇고요. 알코올 99.9%로 만들면 알코올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예, 그렇죠. 걔는 그냥 완전 알코올이에요? 다른 물질이죠.
알코올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죠. 알코올을 저희가 소독제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애들 죽이니까 소독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우리가 물에 기반한 생명이라서 알코올에 적응하지 못했겠지만 알코올로만 이루어진 행성에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물에 기반하지 않은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될 텐데 물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 방금 소개해드린 네네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불가능할 거로 봐요. 만약에 그런 생명이 있다면 항상 취해 있겠지 뭐. 걔들은 안 취하죠. 아, 걔 걔들은 물을 마시면 취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뭐 외계 행성계에서 외계 생명체 가능성 이런 거 찾을 때 제일 중요하게 먼저 확인하는 게 물의 존재 가능성이에요. 근데 특히 액체 물의 존재 여부거든요. 이렇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반박을 하세요. 액체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건 지구에서만 보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액체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건 높은 확률로 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화학 반응에도 유리하고 높은 온도에서도 물로 액체로 존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은 우주에서 그리 구하기 어렵지 않은 경제적인 재료예요. 물은 수소 2개,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보면 수소가 75%로 제일 많고 나머지 25% 대부분은 헬륨, 그 나머지 이제 극미량이 애들이 찔끔찔끔 모여 있는 건데 그 중에 또 그나마 많은 게 산소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제일 많은 헬륨은 다른 애들하고는 잘 결합하지 않는 비활성 성분이어서 헬륨은 논외로 치면 사실상 H2O 물은 우주에서 가장 화학 반응이 가능한 애들 중에 가장 많은 1등과 2등으로 이루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적 구하기 쉽고 어디에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천문학자들이 막 화성에서 물 찾고 막 이런 거 엄청 노력을 하니까 지구만 벗어나도 물은 구하기 어려운 재료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액체 물을 찾기가 어려운 거지 빅뱅 직후 초기 은하에도 물은 존재합니다. 기체 상태로. 아니 근데 그 산소랑 수소만 있으면 자연 상태에서 물이 돼요? 아니면 뭔가 자극을 줘야 됩니까? 그게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를 봐야 되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처음에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 있는지 그런 걸 따져봐야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전. 다른 분들 혹시 아세요? 모른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건 그냥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냥 근데 촉매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없으면. 박스 안에 수소 100개 그 생각났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수소 자동차예요. 아, 그러니까 수소를 탱크에다가 넣어놓고 그 산소와 결합시켜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움직이는 게 네네네네. 그 수소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촉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촉매가 없이는 쉽게 반응은 일어나진 않는 것 같네요. 하여튼 촉매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에 정말 많은 게 수소고 또 산소도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라면 어느 행성에서든 우리가 촉매 잘 해갖고 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수소가 이게 너무 가볍거든요. 그래서 대기 중에 수소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면서 지구형 행성을 찾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제 생각에 수소가 기체로만 존재할 때 그 기체상의 수소를 또 쪼개가지고 그걸 산소랑 결합시키고 해서 물이 태어난다기보다는 이미 수증기 상태로 기체 상태의 물 분자면 더 무거우니까 그냥 수소에 비해서 더 무겁기 때문에 증발을 덜 하게 되거든요. 날아가는 게 덜한 거죠. 그래서 얼어있건 수증기로 있건 이렇게 물로 존재하던 애들이 암석 속에 있거나 외부에서 들어와서 채워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줘갖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수소 2개, 산소 하나 붙어 있는 애들을 어떻게든 변형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 거다. 네.